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sensible period, 감각적인 시기, 민감한 시기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민감한 시기에 크게 세 개의 내용으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감각적인 민감한 시기, 언어적인 민감한 시기, 사회적인 민감한 시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언어적인 민감한 시기에 관해서 일상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어, 그 언어적인 민감한 시기가 되면 아이들은 참 질문이 많아집니다.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뭐 길 가다가도 간판을 보고 질문하고, 뭐 또는 사람들과 만나고 나면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해, 막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질문할 때 엄마가 주저리 지나치게 과잉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 몰라 하고 외면하거나 둘 다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아이에게 심리적 억압이 가해지지 않도록 정확하고 짧은 말을 써서 최대한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그것을 습관화시키면 매우 도움받습니다. 명료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그 언어적 자극을 명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퍼즐을 샀는데 퍼즐이 막 온갖 도형의 퍼즐들이 막 바닥에 널려져 있어요. 아이가 그걸 가지고 지금 놉니다. 엄마 이건 뭐라고 해? 저건 뭐라고 해? 이건 뭐야? 이건 무슨 색이야? 막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아이에게 명확하게 삼각형과 사각형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아이에게 자, 노란색 삼각형과 빨간색 사각형을 모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짧게 표현해서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한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런 연습은 우리 부모가 좀 해놓으면 아이의 그 시기를 보내는데 상당히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젊은 엄마들에게 늘 얘기하는 건데요. 집안의 모든 사물의 이름표를 붙여주자는 거죠. 못 쓰는 아빠의 명함 뒷면에다가 명함이라는 게 사이즈가 딱 일정하니까 거기에다가 매직으로 깨끗하게 자음과 모음을 붙여 쓰지 말고 자음과 모음이 딱딱 떨어지게 아주 정확하게 써서 이름표를 써주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텔레비전, 복사기, 선풍기, 커튼, 에어컨, 거울, 뭐 화분, 화분 받침 또는 줄기, 가지, 잎, 그 다음에 문 손잡이, 책장,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름표를 붙여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자, 텔레비전은 우리가 돌도 안 된 아이도 그 물건이 텔레비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텔레비전 앞에는 일상 속에서 텔레비전이라는 그 문자를 그냥 스르르 익히면서 사는 것이죠. 그냥 그런 이름표를 다양하게 붙여놓으면 그 이름표를 그냥 일상 속에서 오며가며 살면서 아무 심리적 억압 기제도 없이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에게 그 정확한 어휘로 설명하는 연습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아파트에 살 때 아침에 출근하느라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내려가서 계단을 내려가는 사이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에 아이가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뉴스에 그 미국과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맹폭하는 것을 아마 뉴스에 봤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마침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그 어린이집 가는 아이와 엄마가 그 엘리베이터에 있었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묻더라고요. 엄마 미사일 왜 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좀 설명하면 긴데 하면서 엄마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가 미국이 왜 그래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짧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시간 동안에 페르시아만의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그 중동의 국가들과 사이가 좋지 않으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1층에서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딱 나오는데 내려가는 동안에도 엄마는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엄마가 그렇게 장황한 설명을 할 때 아이를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아이는 정말 일상 속에서 엄마가 그렇게 늘 설명을 하는 것이 좀 몸에 익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는 별로 즐겁지 않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 숫자 밑에 그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으로 더듬을 수 있는 그 숫자 점자들 있잖아요. 그 점자를 손톱으로 막 긁더라고요. 엄마는 막 페르시아만의 석유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는 그거를 팍팍 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저런 태도가 아이에게는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억압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여실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뭔가를 설명할 때는 간략하게 할 것, 그 다음에 알아듣기 쉬운 말을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할 것. 그냥 뭐 이게 사투리도 아닌 것이, 때로는 뭐 표준말도 아닌 것이, 때로는 뭐랄까요, 엄마 특유의 그 언어와 낱말과 낱말 사이에 무슨 띄움도 없이 구분도 없이 그냥 두루룩 해버리면, 생각해 보세요. 언어에 대한 정보가 극히 미약한 그런 영유아기에 엄마의 그런 설명이 아이에게 매우 언어적 자극이 산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어적인 민감한 시기에 부모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요소들 중에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집안의 모든 사물마다 이름표를 달아주자. 그 다음에 설명을 할 때는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자.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말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름표를 읽고 하는 것도 일상 속에서 익히지만, 그 나이 아이들이 서서히 펜을 들고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쓰기 시작할 때 우리가 무작정 쓰고 뺏겨 쓰게 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오히려 좀 더 감각적인 쓰기를 경험케 하는 것이 좋아요. 감각적인 쓰기를 경험케 하는 데는 이제 엄마의 약간의 그 배려가 필요한데요. 색연필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자음이잖아요. 김이라는 글자를 쓰는데 자음, 기역, 모음이 이잖아요. 또 자음. 이게 합쳐서 김이 되죠. 예. 요런 거를, 이 자음은 예를 들어서 파란색, 모음은 빨간색, 이렇게 딱 규칙을 정해놓고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서 이 글자가 되는데, 이 자음과 모음을 색을 구분해서 감각적으로 이렇게 쓰기를, 이런 이 전지른이나 뭐 어떤 뭐 스케치북 같은 것도 좋습니다. 거기에서 아이와 쓰기 연습을 할 때는 이런 연습을 해보는 게 아이의 감각적인 자극도 주면서, 왜냐하면 감각적이잖아요. 색으로 구분된 그 이미지들, 자음과 모음의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감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 한자 한자씩 자기 이름부터 이렇게 써보는 연습, 이런 것들은 중요한 연습입니다. 자, 오늘은 민감한 시기에 언어적인 자극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요약하면 이제 이름표 붙여주고, 설명은 간단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쓰기를 해도 좀 가능하면 감각적인 쓰기,
자음과 모음을 구분해서 이렇게 색으로 연습해보는 이런 것도 좋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